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인물, 바로 조지 소로스입니다. 아마 금융계에서 이 사람만큼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인물도 없을 겁니다. 자, 워렌 버핏 하면 오마의 현인, 모두가 존경하는 투자 구루잖아요? 그런데 조지 소로스는요? 악당, 시장의 약탈자, 심지어 온갖 음모론의 중심인물이라니, 와, 이미지가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요? 이 사람은 그냥 돈에 미친 약탈자일까요? 아니면 남들이 못 보는 걸 꿰뚫는 철학적 통찰력을 가진 선구자일까요? 오늘 이 두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지 소로스라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우선 그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바로 나치가 점령했던 헝가리에서 보낸 그 끔찍했던 어린 시절로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이 끔찍한 경험은 그를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철학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자신의 뼛속 깊은 트라우마를 명쾌하게 설명해줄 스승, 철학자 칼 포퍼를 만나게 되죠. 포퍼의 핵심 사상은 바로 이 열린 사회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완벽한 사회라는 건 환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완벽을 추구하는 시도는 나치즘처럼 언제나 끔찍한 전체주의로 귀결된다는 거죠. 소로스한테는 이게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퍼퍼의 이 이론이 정치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온갖 비합리적인 인간들이 들끓는 또 다른 곳, 바로 금융시장에도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걸 간파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심오한 철학이 어떻게 수십억 달러짜리 돈다발로 바뀌었을까요? 소로스는 세상의 불완전함과 비합리성, 바로 그 자체를 자신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매크로 투자라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국가, 정치, 사회 심리 같은 거대한 흐름, 즉 빅픽처를 읽고 그 안에 불완전한 틈에 모든 걸 거는 방식이었죠. 그의 전설이 시작된 가장 유명한 거래는 바로 영란은행, 즉 영국 중앙은행을 상대로 한 공격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영국 파운드화가 근본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데 결함이 있는 시스템 때문에 억지로 버티고 있다는 거대한 비합리성을 발견한 겁니다. 당시 그의 팀조차도 그냥 큰 베팅 정도를 제안했어요. 그런데 소로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펀드의 모든 자금에 심지어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까지 끌어모아서 파운드화 하락에 무려 100억 달러를 던져버립니다. 수석 트레이더한테 내린 그의 지시는요, 섬뜩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핵폭탄을 터뜨려라. 이건 그냥 거래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중앙은행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였죠. 그리고 그가 이겼습니다. 단 하루 만에 10억 달러를 벌어들인 거죠. 이 사건으로 그는 무자비한 약탈자라는 딱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워져요. 불과 몇 년 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그는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아주 기묘한 행동을 하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첫 번째, 태국. 그는 바투아를 공격해서 무너뜨렸습니다. 위기가 시작됐죠. 그럼 다음 목표는 모두가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그의 팀은 이미 두 나라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고까지 마친 상태였고요. 그런데 그는 공격을 멈춥니다. 아니, 왜죠? 바로 코앞에 먹잇감이 있는데 왜 멈춘 걸까요? 나중에 소로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국 같은 부자 나라를 공격하는 건 뭐랄까, 거만한 친구의 콧대를 꺾는 느낌이었다면 경제 성장을 시작한 아시아 국가들을 공격하는 건 그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일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그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미지 관리를 위한 계산된 발언이었을까요? 약탈자에서 갑자기 구원자로 변신이라도 한 걸까요? 그는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서 공격 대신 조언을 하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대가 없이 남을 돕는 데서 오는 희열은 마치 올림포스에서 내려온 메시아가 된 것 같았다고 말하기까지 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맨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교묘한 위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차원에서 움직이는 한 복잡한 인간의 진심일까요? 그리고 이건 그가 가진 역설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그는 철학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약탈자의 도구를 사용하는 인물인 셈이죠. 결국 그에게 악당, 현자,
위선자 혹은 선구자, 이 중에서 어떤 꼬리표를 붙일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에게 조지 소로스는 어떤 사람입니까?